썰TV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전 현재 친구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오랜만에 친구와 술 한잔을 하다가 옛날 얘기가 나왔는데요. 제가 예전에 같이 살던 시어머니와 남편 얘기였죠. 뭐,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이라 인연을 끊어버린 지 꽤 오래됐는데요. 친구는 처음에 제 얘기를 듣고 세상에 이런 일이에 제보하라는 거 있죠. 근데 제가 간이 작아서 차마 방송에는 못 내보내고 여기 사연을 보냈답니다. 그 정도로 믿기 어려운 엽기적인 일들을 겪었어요. 여러분도 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시작할 테니 제 이야기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주변엔 결혼한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동창회에서 결혼한 친구들 얘기를 듣다 보면 다들 한 번 이상은 시가 식구들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좋은 시부모님을 둔 친구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댁이 가부장 문화에서 못 벗어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결혼 전까지는 뭐 그런 거 가지고 저렇게 욕을 하나 싶었는데 결혼하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겪었던 일들을 생각해보면 주변에서 겪는 건 그냥 애들 장난 정도에 지나지 않더라고요. 당시 만났던 남자친구와 교제 후 결혼 얘기가 오가자 그쪽 어머니를 처음으로 뵀어요. 그때 이분은 보통이 아니겠다는 직감이 딱 들었습니다. 저희 악연은 그렇게 시작됐어요. 아우, 반가워요, 아가씨. 우리 용진이가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나왔어요. 용진이가 하도 잘나서 선자리도 많이 들어오는 거 알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정말요? 생각보다 오빠가 주변에서 인기가 꽤 많았나 보네요. 아니, 엄마. 무슨 그런 말을 하고 그래. 결혼할 사람 데리고 왔는데 그런 말은 하지 마. 좀. 아유, 알았다, 얘. 미안해요, 아가씨. 아유, 그냥 농담이에요, 농담. 그나저나 우리 용진이랑 만난 지 오래된 건 아닌 것 같은데. 맞죠? 근데 벌써 결혼하려고 해요? 왜? 예. 사실 좀 더 만나보고 결정하려 했는데요. 오빠가 좀 재촉해서요. 아버님이 내년에 정년퇴직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맞다. 맞아요. 용진이 아버지가 30년간 공사에서 근무하다가 내년 퇴직이에요. 내가 들어보니까 아가씨 직업은 디자이너라면서요? 뭐 어디 회사예요? 삼성? 부모님은 뭐 하시고? 아, 대기업은 아니고요, 어머니. 그냥 작은 회사 다녀요. 부모님은 아버진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시골에 계세요. 땅이 좀 있으셔서 사람 고용해서 농사 짓고 계세요. 아유, 그래요? 시골 분들이 은근히 알부자인 경우가 많죠. 솔직히 아가씨 조건만 따졌을 때 내 맘에 썩 차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가씨도 알죠? 뭐 근데 오늘 부모님 얘기도 들어보니까 결혼 상대로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네? 아, 저희 엄마 땅 있으신 거랑 저희 결혼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아유, 참. 아가씨가 보기보다 요즘 사람 같지 않게 순진하네. 그걸 꼭 말을 해야 하나요? 그런 게 있어요. 당시 남편은 미대 출신으로 꽤 잘생긴 외모 덕분에 주변에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외모 빼고 나머지는 이렇다 내세울 게 없었죠. 예전에 미술학원을 운영했었지만 학생 수가 적어서 문을 닫았고 문화센터 강사를 하다가 절 만났을 땐 입시 미술학원에서 강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친구들은 모두 제가 아깝다고 했지만 사람 됨됨이가 괜찮았기에 결혼까지 결심한 거죠. 돈이야 젊을 때 둘이서 모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때만 해도 전 참 순진했습니다. 남편만 괜찮으면 시댁이 아무리 진상이어도 절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돌이켜보면 참 멍청한 믿음이었죠.
저기, 혜진아, 우리 한 3년 정도만 어머니랑 같이 사는 건 어떨까? 뭐? 아니, 그런 말 오빠 한 번도 안 했잖아. 왜 갑자기 합가를 하자고 하는 거야? 혜진아, 나도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니야. 네가 힘들 수 있다는 거 아는데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아서 그래. 왜? 우리 전세 찾기로 했잖아. 그 전까지는 내 오피스텔에서 지내는 거고. 뭐 문제 있어? 그게 내가 대출이 지금 안 나온대. 예전에 학원 운영한다고 여기저기 대출 받았다가 한 번 말아먹었잖아. 그래서 신용도가 지금 너무 낮대. 회복하려면 그래도 몇 년은 걸린다는데, 그러니 괜히 무리해서 돈 빌리지 말고 엄마 집에 잠깐 살자. 어? 아니, 그래도 그렇지. 난 좀 그런데? 정 돈이 없으면 모일 때까지 내 오피스텔에 있으면 되잖아. 뭐하러 불편하게 거길 들어가? 우리 엄마는 우리가 들어와서 살기를 바라셔. 그리고 혜진이 네 오피스텔이 솔직히 막 넓은 건 아니잖아. 엄마 생각은 굳이 거기 있지 말고 엄마 집이 아파트니까 몇 년만 같이 사는 게 어떠냐는 거지. 나 참. 자기는 생각도 참 단순하다. 아무리 넓은 데서 살아도 맘 편하게 살아야지. 들어간다 해도 어머니가 불편해하실걸? 전혀 아니야. 딱 3년만 같이 살았으면 소원이 없더시는데 요즘 노인들 혼자 사시면 위험하다잖아. 우리가 딱 3년만 합가하다가 나오자. 그때 돈 없어도 내가 무조건 나올게. 어? 그렇게 당시 남편은 제게 사정사정했고 마음이 약했던 전 결국 승낙해 시어머니 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실 남편이 형제가 있었다면 끝까지 합가하지 않았겠지만 외아들이라 어머니가 의지할 곳이 여기밖에 없으시거든요. 처음 한 달 정도는 괜찮았습니다. 매일 고기 반찬에 찌개에 설거지까지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 본격적인 시집살이가 시작됐어요. 설거지거리가 하나만 나와도 왜 안 치우냐고 잔소리에 반찬이 부실하다며 한마디씩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래서 못했다고 하면 말대답한다고 삐지시고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리니 저도 참 난감했죠. 물론 처음엔 저도 최대한 잘해드리려고 생전 먹지도 않은 아침상까지 차렸어요. 회사 다니랴, 어머니 비위 맞추랴. 스트레스가 상당했지만 언젠가 마음이 맞는 날이 있겠거니 하고 좋게 생각했죠. 근데 어머니는 전혀 제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니 얘, 와서 이것 좀 봐라. 아침 먹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치웠니? 부엌에 벌레 꼬이면 더러워서 어떻게 요리하려 그래? 젊은 애가 위생관념이라고는 하나도 없네, 그냥. 너희 엄마도 이렇게 살림하셨니? 내가 좀 여쭤봐야겠다. 어머니, 저 출근했잖아요. 당연히 아침 먹은 거 치울 시간 없죠. 원래 저희 아침에 커피밖에 안 먹는데 어머니가 식사하신다고 해서 차린 거였고요. 정 더러우면 어머니가 좀 치워주시지 그러셨어요. 뭐? 예. 너랑 나랑 지금 위치가 같니? 윗사람인 내가 치우면 넌 뭐 쉬겠다 이거야? 참네. 옛날에는 여자들이 이랬어도 살림까지 야무지게 척척 잘했어. 네가 일머리가 없어서 그렇지? 알겠어요. 전 일머리 없는 며느리예요. 그러니 어머님이 저 없을 때 치워주시던가 아니면 오빠에게 시키세요. 오빠는 오후 출근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슨 소리냐? 돈 번다고 고생하는 사람한테 무슨 설거지야? 너 대체 정신이 있니 없니? 강사가 얼마나 몸이 고된 직업인데 몸보신할 음식이나 해줄 생각 않고 서방 부릴 생각만 하니? 어머니는 아들 걱정만 되시고 밖에서 일하고 오는 며느리는 걱정 안 되세요? 저도 힘들어요, 어머니. 그리 힘들면 네가 밥 해 먹으면 되잖아.
아니면 회사를 관두고 내 밑에서 살림 배우든가. 아유, 아유, 내가 병신이다, 병신이야. 어디서 이런 걸 들여가지고. 지금은 누가 저한테 저런 말을 하면 더 심한 말로 맞받아 칠 테지만 그때는 순진하게도 잠자코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른이니까, 남편의 어머니니까 하는 생각이 자리 잡혀 있었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갈수록 말투가 가관이었습니다. 제 친정엄마 재산까지 들먹이니 저도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어머니, 저 친정엄마가 위독하다는 전화를 받아서요. 지금 바로 내려가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은 일 끝나는 대로 내려온다고 했어요. 오늘은 먼저 주무세요. 너네 친정엄마가 아프셔? 뭐 크게 안 좋으신 거야? 아, 예. 몇 년 전에 암이셨는데 초기에 발견해서 괜찮았거든요. 근데 오늘 갑자기 쓰러지셨대서 동네 분이 병원으로 모시고 갔대요. 아직 의식이 안 돌아왔다 하셔서 일단 가서 의사랑 얘기해 보려고요. 아이고, 그래? 혹시라도 의식 안 돌아오셨는데 생면 연장 뭐 이런 거 절대 하지 마라. 그게 다 돈이야. 이런 말하긴 그렇지만 산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 아니, 어머니, 진짜 냉정하시네요. 어머니 이제 무섭기까지 해요. 일이 있어도 엄마 의식 찾게 할 거예요. 엄마 재산 다 처분해서라도요. 뭐? 아니, 니네 엄마 재산은 나중에 다 네 건데 왜 그걸 처분해? 그거 나중에 받아서 용진이 학원이라도 차려줘야지. 아니면 나 큰 집으로 이사 갈 때 보태도 되고. 뭐라고요? 아니, 저희 엄마 재산을 어머니가 무슨 자격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설마 저 결혼 허락하신 게 저희 엄마 땅 때문은 아니죠? 아이고, 그래 맞다. 네가 딱 정확하게 봤네. 솔직히 네가 무슨 대기업 다니는 것도 아니고 코딱지만한 회사 다니는데 뭐가 좋다고 허락하겠니? 그나마 재산이 있다니까 그거 보고 허락한 거지. 근데 지금 네 엄마 치료한다고 엄마 재산 다 쓰면 너 진짜 거지 되는 거야. 내 눈밖에 나기 싫으면 그 재산은 그냥 둬라. 사람이 살팔자면 병원에 꼭 안 가도 다 살게 되어 있는 거야.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그렇게 시어머니란 작자는 충격적인 말을 남겼고 전 마음속으로 칼을 갈며 집을 나와 엄마가 계신 곳으로 향했습니다. 차에서 저도 모르게 분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어른만 아니면 정말 한 대 치든지 입을 찢어버리고 싶은 심경이었죠. 어디서 사돈이 아픈데 치료비를 쓰라 마라 한답니까? 그런데요, 불행은 한꺼번에 온다더니 엄마는 그 지역의 대학병원으로 옮기셨고 유명한 분께 큰 수술을 받으셨지만 결국 그달을 못 넘기고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래도 수술 받으시면 사실 줄 알았는데 돌아가시니까 허무하더라고요. 3일간 장례를 치르고 공허한 마음으로 집에 있는데 어머니는 남편 밥을 차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전 눈이 확 뒤집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렸습니다. 용진이가 장모 초상 치르느라고 피골이 상접했네. 불쌍한 우리 아들. 예, 용진이 몸보신하게 닭 좀 사갖고 와서 삼계탕이나 해줘라. 전복도 좀 사오고. 어머니, 저 오늘은 밥 못해요. 마음이 안 좋아서 오늘은 친구 집에 가서 자고 올 테니 그리 아세요. 남편은 어머니가 챙겨주시던지 두 분이서 시켜 드시는지 알아서 하시고요. 뭐? 너 지금 뭘 저랬다고 나한테 대드니? 너 남편하고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네? 그게 대체 무슨 소리세요? 제가 왜 어머니와 남편에게 미안해해야 해요? 너 생각이 아예 없는 애구나. 야, 네 엄마 수술시킨다고 재산 다 썼다면서. 그럼 우리 아들은 나중에 어떻게 살라는 거니? 계속 저리 떠돌면서 떠돌이 장세하게 놔둘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 말씀은 저희 엄마 재산은 남편 사업자금으로 써야 하는데 그걸 다 썼으니 네가 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네요? 참,
더 이상 전 어머니랑 상종 못하겠네요. 상종 못하면 네가 날 어쩔 건데? 땡전 한 푼 없는 빈털터리 며느리. 나도 이제 봐줄 생각 없거든? 그깟 작은 회사 다녀서 몇 푼이나 번다고. 꼴 보기 싫은 것. 나가려면 너 얼른 나가라.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났고 어머니는 어서 나가라며 짐도 안 챙기고 코트도 안 입은 저를 밖으로 미시더라고요. 겉옷 가지고 온다고 문을 두드렸더니 옷만 휙 던지시고는 다시 문을 쾅 닫으셨죠. 충격을 받은 저는 친구 집에 가서 그 얘기를 털어놨습니다. 친구는 제 말을 듣고는 당장 분가하던가 남편하고 헤어지든가 둘 중 하나 하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남편은 제가 조금만 화를 내도 바로 미안하다고 하는 유순한 사람이라 헤어질 마음은 없었어요. 답은 하나, 분가였죠. 오빠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나 더 이상 어머니랑 못 살아. 우리 분가하자. 지하 새방에서 살더라도 둘이 사는 게 내가 편해. 저기 혜진아, 안 그래도 어머니랑 얘기해봤는데 안 될 것 같아. 어머니가 분가하는 순간 목 매달고 죽을 거라고 하셔. 뭐? 목을 매달아? 아니 그게 무슨 끔찍한 소리야? 무슨 자식을 상대로 협박을 해. 어머니 제정신이셔? 나도 어머니가 병원에서 치료라도 좀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자긴 멀쩡하다고 하시니까 나도 참 답답하다. 힘들어 나도. 아니 날 그렇게 죽어라 괴롭혀서 내가 사라지겠다는데 왜 그러신데?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랑 꽤 오래 살았으니까 내가 같이 안 살면 많이 서운하셔서 그러신 것 같아. 내가 어머니한테 너 힘들게 하지 말라고 잘 얘기할게. 진짜야. 그러니 한 번만 좀 넘어가 주라. 어? 남편은 밤마다 술을 마시고 울며 저에게 호소를 했고 전 아직 남편을 사랑했기에 이번은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화근이었어요. 어머니의 끔찍한 계획에 제가 말려들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왜 이래? 용진아, 용진아! 왜 그러세요, 어머니? 식사하시다 말고. 아무래도 밥에 약이 들어간 것 같아. 밥 한 숟가락 먹었는데 목이 죄어오는 느낌이야. 속도 안 좋고. 에? 아니, 누가 밥에 약을 타요? 누구긴 누구겠냐? 눈에 불을 켜고 있는 네 마누라지. 설마요. 그 사람이 왜 약을 타요? 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긴 해도 그런 무서운 생각하는 사람 아니에요. 네가 순진해서 그래. 아휴, 늙으면 죽어야 한다더니 내가 딱 그 꼴이다 이제. 며느리 무서워서 제대로 밥도 못 먹을 것 같다. 시어머니는 자기 밥에 약을 탔다는 말부터 시작해서 남편이 없을 때 제가 어머니를 때렸다는 둥, 어머니 죽으라고 제가 부적까지 붙였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막장 드라마를 보셨는지 사극을 보셨는지 아주 이야기가 기상천외하더라고요. 이거 봐라 용진아, 여기 내 오른쪽 얼굴에 멍들었지? 그러네요. 어머니 어디서 넘어지셨어요?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네 마누라가 그랬다? 내가 청소 좀 안 한다고 막 빗자루로 때리더라고. 말하면 죽인댔는데 이거 절대 말하지 마라. 아니 진짜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럴 리가요. 설마가 사람 잡아. 옆집 할머니도 네 와이프가 나 때리는 소리 들었다더라. 아니 그 사람은 벌레 한 마리도 못 죽이는 사람인데 무슨 어머니를 때려요? 여자는 원래 다 그래. 착한 너 꼬시려고 뭔 짓인들 못하겠니? 저기 벽시계 뒤에 부적까지 붙여놨더라. 나 죽으라고 부적까지 썼어 걔가. 에? 뭐라고요? 부적을 붙여요? 요 며칠 하도 내가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친구들한테 얘기하니까 집안 여기저기 뒤져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집을 뒤지는데 부적이 떡하니 있더라. 무당집에 가서 이거 보여주니까 사람 죽이는 부적이라고 태워버리라 하더구나. 그래서 다 태웠지 뭐. 걔가 그렇게 무서운 애다. 전 믿을 수가 없네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다. 그만큼 네가 잘 속은 거야. 일단 걔한테는 말하지 마라. 내가 또 어떻게 당할지 모르니까 넌 그냥 지켜보고 있어. 그러면서 남편과 제 사이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중간에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요. 그럼 그것 때문에 남편과 헤어졌냐고요? 절대 아니죠. 시어머니는 제가 이혼하지 않으니까 기상천외한 방법까지 동원했습니다. 바로 여자였죠. 아유, 아가씨가 보면 볼수록 참하네. 그래, 우리 용진이 학교 동창이라고요? 네, 저 용진 오빠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유학 갔다 오니까 그새 결혼해버렸네요. 유, 유학?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거예요? 세상에나 부모님이 애 많이 쓰셨네. 뭘요? 저희 집이 대대로 사업하는 집안이라서 유학은 어렸을 때부터 갔어요. 그럼 오빠 얼굴은 나중에 동창회사나 봐야겠네요. 아, 잠깐만요, 아가씨. 내가 연락처 알려줄 테니까 한번 따로 만나봐요. 어, 그래도 돼요? 제가 연락하면 아내분이 싫어하시지 않을까요? 아유, 걔네. 이건 비밀인데 두 사람 사이가 나빠서 곧 이혼할 거예요. 내가 걔 엄마인데 그걸 모를까? 나는 아가씨 편이에요. 한번 두 사람 잘해봐요. 뭐 도움 필요하면 나한테 언제든지 전화하고. 어머, 정말요? 감사해요, 어머니. 그럼 오빠랑 좋은 시간 보낼게요. 사실은 즉슨 결혼 전 남편을 쫓아다니던 여자가 있었는데 남편과 제가 연애를 시작한 후 미국 유학을 갔었다가 돌아왔다더군요. 시어머니는 그 여자가 돈이 많다는 걸 알자 저 몰래 남편과 만남을 주선시켰고요. 집에 돈도 많다 하고 나이도 어렸으니 어머니 마음에 아주 쏙 들었겠죠. 오빠, 나 예리야. 기억하지? 오빠 여전히 잘생겼네? 어, 예리라고? 아, 기억난다. 오랜만이네.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다는 얘기는 들었어. 응, 뭐 바람 쐬고 온 거지. 나 한국 오랜만에 와서 서울 줄이 하나도 모르는데 맛있는 식당 있으면 좀 데려가 주라. 응? 아, 근데 둘이 보는 건 좀 그런데 나중에 동창회에서 보든가 하자. 오빠 진짜 냉정하다. 결혼했다고 1억이야? 나 미국에서 친구도 죽고 나도 죽을 뻔했어. 그것 때문에 나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어? 죽을 뻔했다고? 아니, 어쩌다가? 그거야 술 한잔 먹으면서 얘기해야지. 오늘 하루만 시간 좀 빼. 일부러 타이트한 원피스에 진한 화장까지 한 그 여자는 의도적으로 남편에게 접근했습니다. 결국 남편의 마음을 이용해 술까지 먹게 만들었죠. 시어머니도 당연히 그 여자를 도왔고요. 물론 따라간 남편도 잘못이 있었지만 시어머니도 제정신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몇 번 만남을 이어갔고 전 뒤늦게야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오빠, 요즘 왜 계속 늦어? 설마 나 말고 다른 여자 있는 건 아니지? 그, 그게 혜진아, 내 얘기 오해하지 말고 들어. 진짜 미안한데 나 관심 가는 사람이 생겼어. 근데 일부러 널 괴롭히려고 그런 건 절대 아니야. 나도 마음이 혼란스러워서 그동안 힘들었어. 진짜야. 관심 가는 사람? 바람 피고 있다는 거야? 그럼 끝인 거지. 나한테 무슨 마음이 있어? 되게 어이없네. 아니, 처음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기에 받았는데 결혼 전에 나 쫓아다녔던 동생이더라고. 그냥 한두 번 밥 먹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친해져서 그런 거야. 미안해, 혜진아.
얘 용진아, 미안해할 것 하나도 없어. 혜진이 제가 자초한 일이다. 네? 아니, 어머니, 지금 무슨 소리 하세요? 제가 남편 바람피게 자초했다고요? 참, 너도 생각해봐라. 친정에 돈 한 푼 없어. 얼굴도 못생겨. 몸매 관리도 안 해. 성격도 나빠. 코딱지만한 데서 일하는 너를 우리 아들이 뭐 좋다고 계속 살겠니? 돈 많고 예쁜 여자 만나려는 게 당연히 남자 마음이지. 뭐, 뭐라고요? 어머니, 지금 저한테 이혼하라고 등 떠미시는 거예요? 상황이 이런데 너 이래도 이혼 안 하고 계속 살 거니? 나 같으면 창피해서 뒤도 안 돌아보고 침 싸서 나가겠다. 옛날 같았으면 너 소방 맞아서 쫓겨났어도 진작에 쫓겨났어. 어머니가 결국 다 꾸미신 거죠. 일부러 그 여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남편 연락처 알려준 거고요. 소설 쓰네, 소설 써. 지가 소방 맞은 걸 어디 시어미한테 화풀이야? 네가 매력이 없으니까 우리 아들이 헤어지자 한 거지. 그리 억울해하지는 마라. 네가 빈털털이 된 것도 헤어진 이유 중 하나일 테니까 말이다. 그럼 더 이상 전 이 집에 미련 없네요. 이혼할게요. 재산분할이랑 위자료 확실하게 계산해 주세요. 아유, 진짜 그럴 것이지. 그래, 뭐 알았다. 속이 다 시원하구나. 위자료 톡톡히 챙겨줄 테니까 제발 이제 눈앞에 좀 나타나지 마라. 우리 아들 앞길이 이제 창창하니까. 그렇게 시어머니의 악행에 상간녀까지 등장하면서 견딜 수 없었던 전 이혼했습니다. 솔직히 옛날 분이시니 시집살이여 저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하려 했지만 여자까지 앞세워 이혼시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가족이라는 탈을 쓰고 저에게 해를 끼치는 무시무시한 독사 같은 인간에게 벗어나니 비로소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차라리 이게 낫다 싶었죠. 남편 역시 어떻게든 같이 살려 했지만 여자가 생겼으니 뭐 더 이상 볼 일 없는 인간이 되어버렸고요. 그 인간들에게 5천만 원이라는 위자료를 받은 전 이 돈으로 뭘 할까 고민했어요. 그러다 친구랑 술을 한잔 하게 됐죠. 혜진아, 혹시 너 위자료 뭐 할지 계획 세웠어? 아니, 아직 고민 중이야. 은행에 넣어놓자니 아깝고 내가 모아놓은 돈이랑 합치면 얼추 1억 정도 되거든? 이걸 투자를 해야 되나, 카페라도 하나 차려야 되나? 그럼 너 나랑 식당 해볼 생각 없어? 너 요리 좋아하잖아. 그리고 돌아가신 혜진이 너네 어머니 추어탕 엄청 자주 해주셨잖아. 그거 너 할 줄 알지? 추어탕? 그치. 뭐 자주 먹었지. 근데 옛날에 엄마한테 배우기는 했는데 그 맛이 나려나 모르겠다. 그럼 그 돈으로 추어탕 장사해보자는 거야? 응, 미천 모자라면 나도 좀 보탤게. 나도 회사 퇴직하고 뭘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거든. 너네 어머님 추어탕 맛을 네가 그대로 낼 수만 있으면 완전 대박 날 것 같은데? 친구의 식당 제안에 전 잠시 고민했지만 사업 자금까지 보탠다고 하니까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솔직히 직장 생활만 해서 그런지 장사에 대해 모르는 게 태반이었고 망하는 식당도 많다 보니 부담도 컸거든요. 게다가 요즘 진상 손님들도 많고요. 그치만 절 도와줄 친구는 부모님의 식당도 오래 하셔서 노하우도 이것저것 알고 있더라고요. 저도 먹고 살아야 했기에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죠. 이후 친구가 가게 자리를 알아보는 동안 전 매일같이 추어탕을 끓여댔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맛평가를 부탁했죠. 오, 누나, 이거 엄마가 해준 맛이랑 똑같다. 어떻게 한 거야? 신기하다. 아, 그래? 다행이다. 이걸로 누나 장사해보려고 하는데 괜찮을 것 같아? 응, 뭐 가게자리만 괜찮으면 손이 많이 올 것 같은데 나중에 밀키트로 만들어서 팔아도 될 것 같고 이거 나 좀 싸가야겠다.
가족은 물론 친구들도 이구동성으로 저희 엄마가 해줬던 맛이랑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제가 엄마 손맛을 물려받아서 다행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초어탕집 간판을 올렸고 오픈 3달 만에 예약제로 바꾸게 됐습니다. 손님이 너무 많이 몰려서요. 아무래도 첫 장사다 보니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딱 3시간만 영업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마저도 예약이 다 차니 참 고맙고 신기하더라고요. 저기 실례합니다. 혹시 여기 사장님 계신가요? 아, 전데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아, 저 다름이 아니라 혹시 여기 추어탕 집이요? 분점 낼 생각은 없으신가 해서요. 제가 수원에 사는데 저희 동네는 이렇게 맛있는 곳이 없거든요. 한번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아, 뭐 분점 낼 정도로 그렇게 저희 가게가 유명한가요? 아, 그럼요. 이 주변에 예약제 식당은 여기뿐이잖아요. 그만큼 손님이 몰리는 곳이 여기뿐이라는 거죠. 부탁 좀 드릴게요. 본점 내시면 분명 여기 못지않게 잘 될 거예요. 제가 사업만 10년 넘게 해서 그런지 이제 딱 보면 압니다. 이런 제안이 온 건 사실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사람들에게 분점 제의를 받게 되자 친구와 전 고민 끝에 분점을 내게 되었죠. 이제 저희 가게 매출 외에도 개런티까지 받게 되어 수입도 제법 늘어나게 되었고요. 아팠던 몸도 꾸준히 1대1로 PT를 받으니 다행히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몸에 좋다는 약도 먹고 건강보조식품까지 꼬박꼬박 챙겨 먹었죠.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절대 안 봤으면 하는 인간이 저희 가게로 왔습니다.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전 시어머니요. 저 혜진아, 잘 지냈니? 나 왔다. 어, 아니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죄송한데 지금 밥이 없어서요. 식사는 못 하실 것 같은데요. 아, 밥 먹으러 온 건 아니고 너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려고 왔지. 할 말도 있고. 사과한다고요? 이제 와서요? 사과는 진작에 하셨어야죠. 지금 하신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알지만 그래도 해야 도리인 것 같아서. 미안해, 혜진아. 내가 돈에 눈이 멀어서 착한 널 두고 여자까지 들였구나. 이후 내가 천벌을 받았는지 그 여자가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어. 유학도 거짓말이었고 재산보다 빚이 어마어마하더라. 그래서 우리 집도 재산도 다 잃고 완전 거지됐다. 그 상간녀가 사기꾼이었어요? 어쩜 사람을 골라도 그런 사람을 고르셨어요? 그럼 이번에는 잘 한번 골라보세요. 어머니 말 잘 듣고 돈 많고 순한 며느리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저기 혜진아,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정말 고생 많이 했어. 네 남편은 그 여자 돈 들고 튀었다는 충격 때문인지 안면마비 걸리고 회사도 관뒀어. 나도 이제는 늙어서 어디서 일하지도 못해. 그래서 말인데 너 식당 잘 된다며. 거기서 나랑 용진이가 일하면 안 될까? 여기서 일한다고요? 지금 어디서 뻔뻔하게 저한테 와서 일자리를 구하세요? 부모 재산 없다고 빈털털이라고 무시할 때는 언제고요? 일 없습니다. 가시고 다신 오지 마세요. 아, 그러지 말고 혜진아. 좋게 이야기하려 하는데 왜 그래 애가 사나워졌니? 너 이렇게 나온다고 내가 인연 끊을 것 같니? 그럼 어떻게 하실게요? 이미 이혼해서 저희는 남남이에요. 법적으로야 그렇지. 근데 내가 매일 여기 와서 깽판 넣으면 어떻게 될까? 너 손님 끊겨서 망하는 거 한순간이야. 좋게 얘기할 때 우리 취직시켜 주든지 아니면 생활비를 달마다 주든지 해줘라. 나 그 말하러 온 거야. 지금 그 말씀 진심이세요? 여기까지 와서 내가 거짓말하랴? 왜? 무섭니?
그러게 왜 말을 좋게 할 때 안 들어? 무섭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한테 그런 짓을 하셔놓고 제가 아직도 마음 약한 며느리로 보이세요? 뭐, 뭐라고? 저 다 녹음했어요. 어머님이 말한 거 협박죄에 해당하는 거 아시죠? 어머니 감방 가기 싫으시면 지금 제 눈앞에서 당장 사라지세요. 이게 진짜 누굴 놀리나? 한 번 너 손찌검을 당해봐야 정신 차리겠어? 어? 아니, 잠깐만요. 누구시길래 이러십니까? 그만하세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어머니가 저를 향해 손을 올리려는 순간 옆 가게를 운영하던 총각이 와서 뜯어 말리더라고요. 창피하기도 하고 화도 났던 전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꺼지라고 했죠. 덩치 큰 남자가 오니까 순간적으로 당황했던지 어머니는 다 아무 말도 못하고 가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시어머니 행패는 그날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혜진아, 나 또 왔다. 국밥 한 그릇만 좀 줘라. 제가 왜요? 그쪽에게는 물 한 잔도 드리고 싶지 않네요. 경찰 부르기 전에 가세요. 너 자꾸 이럴 거니? 내가 그리 싫으면 우리 아들이라도 여기서 일하게 해달라니까 그것도 그렇게 싫으니? 그래요? 그럼 제가 조건 하나 걸게요. 조건만 받아들인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오라고 하세요. 진짜 그럴 것이지. 그래 뭐냐? 말해봐라.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10년 동안 무급으로 저녁 시간에 종업원으로 일한다는 조건이에요. 제가 10년 후에는 정직원으로 채용할게요. 중간에 힘들면 어머니가 대타로 나오셔도 돼요. 무급? 그러면 돈을 못 받는다는 소리 아니냐? 아니 힘들게 일하는데 왜 돈을 안 주냐? 그럼 저를 그렇게 괴롭히고 제 밑에서 일하면서 돈 받을 생각하셨어요? 제가 받은 정신적 고통은 현금을 다발로 갖다 줘도 보상 안 돼요. 싫으시면 마시던가요. 무급은 안 돼. 어찌됐든 돈은 받아야 우리가 먹고 살 거 아니냐. 너 진짜 내가 어디서 깡패들이라도 끌고 와서 가게 한번 뒤집어놔야 정신 차리겠냐? 응? 엄마! 이 사람 가게에서 지금 무슨 행패예요? 혜진아, 미안하다. 내가 엄마 모시고 빨리 갈게. 다행히 전 남편이 그나마 정신은 차렸는지 헐레벌떡 들어와서는 어머니를 모시고 나가더라고요. 전 남편에게 문자로 한 번만 더 어머니가 우리 가게 오시면 지난번에 협박한 거 소송으로 걸 테니 그리 알라 일렀죠. 이후 어머니는 가끔 오긴 했지만 그때마다 옆 가게 총각이 나서줘서 서동은 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일도 아닌데 나서주니 고맙더라고요. 제가 좀 더 좋은 데서 대접해드려야 하는데 시간이 잘 안 나서 소짓집으로 모시고 왔네요. 죄송해요. 아이고, 아니에요. 이런 일로 뭐 술까지 사주십니까? 사실 혜진 씨 얼굴만 보면 고생 한 번 안 하고 곱게 자란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저렇게 지독한 인간하고 사셨다니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뭘요. 그동안 매번 저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세상에 나쁜 인간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결혼해보니까 알겠어요. 결혼이란 이름으로 마음을 갉아먹는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뭐 똥 밟았다고 생각해야죠. 별 수 있나요? 맞아요. 전 결혼은 안 해봐서 모르지만 친구들도 혜진 씨처럼 힘들어하다가 헤어지는 부부도 많더라고요. 혜진 씨만 괜찮으시면 저녁 장사 끝내고 퇴근할 때 같이 가요. 요즘 세상도 험한데 여자 혼자서는 위험해요. 이렇게 걱정해주는 사람 만나는 거 참 오랜만이네요. 그럴까요, 그럼? 그렇게 저는 식당 마감 후 옆 식당 총각과 함께 집으로 갔고 나이대가 비슷했던 저희는 어느새 말을 놓고 편한 사이가 되었죠. 장사도 두 가게 모두 잘 됐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니 저희도 모르게 연애하는 사람들처럼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한번 시집을 갔었다 보니 또 누군가 만난다는 게 조심스럽긴 했지만 정말 제 생각을 해주는 모습에 저도 마음이 열렸죠. 그렇게 그 친구와 재혼을 하게 됐고
기쁘게도 바로 아이까지 생겼습니다. 장사는 점점 잘 돼서 둘이 돈을 모아 꽤 괜찮은 아파트에 입주까지 했죠. 어머, 이게 누구야? 혜진이 아니니? 누구신가요? 용진이 엄마야. 내 얼굴도 까먹었니, 그새? 아, 그렇군요. 그럼 전 이만. 남편과 약속으로 한껏 차려입은 날, 저는 우연히 전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저희 아파트에 청소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배가 부른 모습으로 별 상대하지 않고 지나가는데 어머니가 절 부러운 눈빛으로 보시긴 하더군요. 그 순간 전 뒤를 돌아보며 말했죠. 겨우 구한 일자리 놓치기 싫으면 빡빡 잘 좀 닦아요, 할머니. 열심히 하면 관리소에 부탁해서 컵라면이라도 넣어드릴게. 그때 전 시어머니 표정을 여러분도 봤어야 하는 건데 잔뜩 열받은 표정으로 절 쳐다보다가 분에 못 이겼는지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전 그러던지 말던지 구두를 또각거리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이후 몇 번 그 인간을 아파트에서 보긴 했는데 볼 때마다 전 빈정거리는 말을 툭툭 던지고 갔어요. 저희 남편은 그 인간과 마주칠 때마다 있는 힘껏 째려봤죠. 그게 자존심이 많이 상했던지 그 후 통 보이지 않아 물어보니 관뒀더라고요. 어차피 서로 꼴 보기 싫었는데 잘 됐죠. 뭐 그 이후 전 남편은 어떻게 됐냐고요? 어머니를 모시고 시골에 내려갔는데 어머니가 답답해서 못 살겠다며 난리를 쳐서 다시 올라왔다더군요. 마땅한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서 생활비 대출까지 받았는데 어머니 씀씀이가 커서 결국 파산 신고까지 했다네요. 부모 잘못 만나 인생이 나락으로 간 건 안타깝지만 절 떠난 사람이니 어쩔 수 없죠. 세상 살면서 돈 많은 부모 만나는 것도 좋겠지만 돈이 없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 부모를 만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젊은 시절 찐하게 액땜했으니 남은 인생은 행복만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힘든 시간을 겪으셨다면 남은 인생은 부디 꽃길만 걸으시기를 바랄게요.